안녕하십니까, 황성우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메이비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제 푸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매일 30분씩이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지문 나왔을 때는 좀 30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조금 30분 아니면 뭐 길게는 50분까지 제가 해설 강의를 좀 찍어서 올려드릴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주에 교재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며칠 차를 풀어야 되냐면 3주 1일차를 푸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주 1일차를 해설을 하고요. 내일도 3주 2일차 매일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제가 좀 압축해서 수업을 해서 뭐냐면 1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매일 학습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학원도 못 가고 모든 수업이 올스톱된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몇 명의 학생들이 과연 스스로 알아서 하겠습니까? 자, 제가 매일 공부해야 될 거 제공하고 공부량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습하면서 한번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주 1일차입니다. 페이지로는 고1이고요. 78쪽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까지 다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운 지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문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주 1일 연속 편집 기술이네요. 그리고요, 학원에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마스크는 빼고 할게요. 알겠죠? 마스크 안 꼈다고 신고하지 마시고요. 자,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자, 오케이. 3주 1일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화에서 편집이나 촬영이 끝난 필름의 내용을 맞게 자르고 붙이는 과정에 불가하다고 간주한다,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흔히 뭐라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글의 구조에서 무슨 제시형이라고 합니까? 통념 제시형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인 생각, 보통 사람들의 생각 제시한다. 통념 제시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을 제시하고 그 통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사람들은 편집이라는 건 뭡니까? 필름을 맞게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다 읽으면 자, 이것에 붙이는 과정에 불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좀 더 가봅시다. 그러나 내용 전환은 되네요. 자, 한번 볼게요. 현재 영화에서 편집을 제시한 편집은 기술적 단계를 넘어서 그치? 자르고 붙이는 기술적 단계를 넘어서 미학적인 예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통념 반박하고 있네요. 자, 그 중에 연속 편집도 그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는 미학적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연속 편집이 머릿속에 이렇게 바꿔서 인식해야지 널리 퍼져서 영화 편집 기술적인 편집의 기본적인 기술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화제 제시했습니다. 편집에 대해서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편집에 대해서? 연속 편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정리했고요. 두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속 편집은요, 영화의 장면들을 자르고 붙일 때 슛! 여러분들 오른쪽 뜻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슛이라는 건 뭐야? 한 번 연속해서 촬영한 단위를 슛이라고 하죠. 자, 슛과 슛 사이의 연결을 관객이 유출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한 편집 방식이다. 라고 연속 편집에 대한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개념 설명해주고 있죠. 자, 슛과 슛을 붙였을 때 뭐 하냐면 눈치챌 수 없도록 만들어낸 게 바로 연속 편집이래요.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슛과 슛의 연결이 드러나지 않으면 관객은 보다 쉽게 영화에 뭐 할 수 있다? 몰입할 수 있다. 자, 연속 편집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즉, 연속 편집의 영화라는 중간 매체의 존재를 은폐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스크린 위에 세계가 마치 모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연속 편집의 기능. 자, 몰입감도 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주죠? 현실감도 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89번에 오케이. 1번과 2번의 정답의 근거거든요. 89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
정답의 근거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 난이도가 쉬워갖고 저는 뭐냐면 지문만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연속 편집의 기능, 몰입감, 현실감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한 연속 편집은 영화 속 이야기의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쉽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또 연속 편집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 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건 속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적 반응의 근거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건의 인물의 행동과 심리적 반응을 근거까지 즉 뭐냐면 원인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즉 연속 편집을 통해서 어떤 행동, 어떤 심리적 반응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원인까지도 우리가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두 번째 문단 연속 편집에 대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세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케이. 연속 편집의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180도 편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해주고 열거해줄 것 같습니다. 자, 나열형 구조에 나왔다. 나열형 구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잘 읽는 친구들은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되겠지만 독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180도 법칙의 특징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다른 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지? 특징들을 뭔가 체크하고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180도 법칙이란 180도 선을 긋고 그 선의 어느 한쪽에서 촬영을 시작한다면 장면이 바뀌기 전에는 그 카메라의 그 경계선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 오케이. 좋아요. 여기 현관패 좀 한번 쳐놓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어이구, 현관패 너무 지저분하네. 자, 오케이. 자꾸 글이라는 거 읽을 때요. 사실 뭐냐면 시험인데는 그럴 수 없거든요. 하지만 공부하실 때 뭐냐면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 이해하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이해가 동일한지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면요. 자, 이거는 원을 그어볼게요. 자, 원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장면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카메라가 경계선의 반대 방향으로 안 된다. 그치? 요 180도 여기 내에서만 카메라가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카메라가 요 경계선을 넘어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장면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0도 법칙이란 180도 선을 긋고 어느 한쪽에서 촬영을 시작했다면 장면이 바뀌기 전에는 그 카메라가 그 경계선 반대 방향 이쪽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비문학 독해의 공부가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여기서 상상선이라고 불리는 180도 선은 카메라가 넘을 수 없는 경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아까 거 괜히 주었네요. 대화 하나의 두 인물에 연결하는 하나의 일직선,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인물이란 물체의 진행선이다. 180도 법칙으로 말미암아 영화를 보는 사람은 인물의 시선에서 상대방 위치를 감지하고 인물의 이동에서 거리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180도 법칙을 지켰을 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연속 편집의 기본적인 방식 180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속 편집의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다? 시선의 일치이다. 시선의 일치. 자,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자, 오케이. 영화 속 인물이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음 소시선은 다음 장면이라고 할게요. 그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숏을 연결하는 것이다. 즉,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는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이렇게 비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얘를 보여주는 거죠. 자, 시선의 일치라고 하네요. 즉, 보는 사람의 시선과 보이는 대상을 연결하는 숏과 숏에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시선의 일치.
자, 시선의 일치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두 인물의 대화 장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자, 두 인물의 대화 장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저를 비춰주다가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대화 상대를 또 비춰주고 그 다음에 그 대화 상대를 비춰주다가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바라보는 저를 비춰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시선의 일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연속 편집의 또 다른 방법은 화면 사이즈를 대폭으로 변화시켜 편집의 흔적을 시키는 것이다. 와우. 화면 사이즈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면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편집의 흔적을 숨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주로 한 인물의 연속되는 행위를 묘사할 때 그 방법이 자주 쓴다. 이전의 숏이 전신을 화면에 담는 롱숏이었다면 그렇지. 멀리서 찍어주는 거겠죠? 멀리서 찍어주는 거다면 그 다음 숏은 상반신을 담는 미디엄 숏이 아니라 바로 어디 있습니까? 클로즈업. 오케이. 이거 혐오스럽다. 미안해. 자, 이렇게. 자, 클로즈업으로 연결시키는 식으로 숏의 단계에 큰 변화를 주고 편집을 하여 화면 간의 연결을 모아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 다시 가볼게요. 롱숏에서 클로즈업으로 화면 사이즈를 큰 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편집의 흔적을 숨겼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비슷한 사이즈로 화면을 변화시키면 편집의 흔적이 크게 드러납니다. 큰 폭으로 변화시키면 흔적 없어요. 비슷하게 변화시키면 흔적이 드러납니다. 동작이 거의 없는 장면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자, 이제 끝에 있네요. 자, 화면 사이즈 변화에 동작의 일치를 같이 응용하면 관객의 편집의 흔적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와우, 동작의 일치의 효과네요. 동작의 일치나 숏의 변화가 인물의 동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인물이 문을 손잡이를 잡고 있는 숏과 문을 통과하는 숏을 연결해야 한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숏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바로 동작의 일치. 자, 다음 문단 마지막 거 갑시다. 자, 이러한 연속 편집의 방법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특이할 것이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러한 편집 기술에 대한 관객들도 놀라지 않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 이러한 편집 기술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풍부해진 영화의 발전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며 영화를 미학적으로 예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 있는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제목, 거의 정답만 뭐 부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1번의 정답, 88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연속 편집 방법과 그 종류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8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지 보자. 영화 속 장면에 현실감을 준다. 관객이 영화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까 두 번째 문단에 있었고요. 자, 숏과 숏 사이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준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연속 편집을 사용하면 편집의 흔적을 뭐 할 수 있다? 숨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4번 동그라미겠죠? 화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에요. 편집은 연결해주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 거겠죠?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90번 문제. 자, 문제 보니까요. 굉장히 보기가 길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쵸? 자, 이건 180도 법칙이겠고, 얘는 시선의 일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마지막 거 뭐가 되죠? 동작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화면 사이즈 큰 폭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오케이. 5번. 여자의 동작의 변화가 없을 시에는 비슷한 사이즈로 화면을 변화시키면 자, 편집의 흔적을 잘 드러나지 않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느 부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도 뭐죠? 비슷한 사이즈로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를 시켜야지 여러분도 뭐냐면 화면에 편집의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1번 문제. 자, 한자어를 순 우리말로 바꿔보는 역할. 자, 정답 3번이니까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어렵지 않죠? 그쵸? 내용 어렵지 않죠? 딱 14분 걸렸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설이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92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 그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뭐 주인공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빨리 그냥 선지를 그치? 빨리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특정 소재, 비현실적인 사건, 배경묘사, 뭐 자연물을 활용해서 인물 간의 갈등. 자, 그 다음에 뭐 93번 문제 볼까요? 기억에서 미음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자, 어떻게 가야 돼요? 다 읽고 풀면 바보죠. 읽어가면서 풀어가세요. 알겠죠? 읽어가면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94번.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장화홍련의 1차 출연, 2차 출연, 3차 출연. 이 글은 뭐예요? 3번 출연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미리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지문을 읽어가시면 뭡니까? 1차 출연, 2차 출연, 3차 출연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것 같네요. 집에서 이제 전체 학원들이 올수업 돼갖고 집에서 좀 한번 편히 쉬려고 했더니 뭐 과제를 나가고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뭐 해설을 찍는다. 좀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렇죠. 시험 때 가까우는데 차라리 지금 와서 뭐냐면 놀고 있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페이스 끌어올리기 힘들거든요. 지금부터 서서히 페이스 끌어올리셔야지 여러분들 내신 대비 때 힘들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참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 뭐 시작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메이비 없으면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국성. 택배. 제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택배 기사가 돼서 배송해 드릴게요. 마스크 끼고, 마스크 끼고, 차 끌고 가서 제가 집에다 책 꽂아 드리고 오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전화번호 적어 놓을까요? 교재 없으시면 전화 주세요. 보이는지 봅시다. 보여.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작품 들어가면서 그냥 뭐 지문만 읽지 말고요. 그리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가 어휘거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거 제가 중심으로 설명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것 때문에 뭐 배경 지식 막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업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뭔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 하나 정도 좀 이제 설명하고 바로 지문 분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고전소설에서 뭐냐면 가정형 소설이 있거든요. 자, 오케이. 가정형 소설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왜 고전소설의 뭐 대부분 선생님들이 왜 쉽다라고 하냐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현대소설과 다르게. 이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 구조들 몇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처척 갈등이 있어요. 자, 오케이. 다른 말로 쟁총형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서로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총애를 받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쟁총형 소설이 첫 번째 존재합니다. 자, 오케이. 보통요, 처척 갈등 나오면요, 어떠냐면 이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그렇게 모함을 해요. 그쵸. 두 번째 부인은 그렇게 모함해서 이 첫 번째 부인이 실연 위기를 겪다가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대표작이 사시남정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가정형 소설은 오늘 배울 이 작품이에요. 자, 뭐냐면 계모형 소설이에요. 콩쥐팥쥐. 그치, 콩쥐팥쥐. 자, 장화홍련. 자, 오케이. 장화홍련전. 이런 것들이 계모형입니다. 자, 계모형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새로운 계모가 들어와서 전 부인의 자식들을 그렇게 뭐냐면 학대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배자수라네. 자, 배자수 동그라미 칠게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후실 허씨는 배자수가 전처소생의 두 딸을 예뻐하자 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허씨는 거짓으로 장화가 낙태했다고 아이를 낙태했다고 자수한테 이르고 자,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했다. 자, 그 당시에는 뭐냐면 유교사회에서 큰 범죄가 될 수 있겠죠. 자, 모함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함한 거죠. 두 딸을 죽이려고요. 자, 배자수는 장화를 죽이고자 허씨의 말을 허락한다. 죽이자는 허씨의 말을 허락한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래 죽여. 좀 약간 판단력이 부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판단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지혜로운 인물은 아니라는 거 느낌이 오네요. 그쵸? 판단력이 없다. 자, 억울한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된 홍련도 언니가 죽을 못에 몸을 던진다.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부살인 부임 첫날 장하와 홍련의 원우를 만나. 자, 이거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원혼이라는 건 뭡니까? 귀신이에요. 자, 오케이. 귀신 등장합니다. 사건의 무슨 성이라고 하죠? 정기성이요. 자,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기성이요. 다른 말로 무슨 사건이요? 비현실적 사건이요. 자, 오케이. 아무튼 첫 번째 문제 바로 정답 나온 것 같아요. 좀 되게 쉬워요. 오늘 문제 세트가 쉽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귀신을 만나 허씨의 간악, 자신의 계모에 간사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연을 듣게 된다. 배자수 부부를 잡아들여라 하고 관차는 영을 듣고, 관차라는 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관아에서 파견하는 관리입니다. 자, 오케이. 고전소설은 어휘가 절반이기 때문에 어휘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색깔펜 바꿔갈게요. 좀 약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관차의 영을 듣고 삽시간에 잡아왔다. 부자가 자수에게 물었다. 아니, 내가 들으니까 전체의 두 딸과 후처에게 세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유,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느냐? 아유,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거짓말이죠. 자살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세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 대로 알면 죽기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장하에서 곤장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 자, 협박하는 거죠. 진실을 말 안 하고. 자, 자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자 크게 놀랐다는 뜻이겠죠. 흉년의 오케이, 흉악한 여자. 여기서 뭐냐면 누가 됩니까? 허씨가 되겠죠.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아뢰기를. 안전해서 이미 아쉬웠고 무싸운데 어찌 털끝이라도 초라도 털끝이라도 기망한 속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자, 전실이 두 딸은 있어 장성하더니 작년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남몰래 인태하고 장차 누설케 되었거든.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었거든. 노복들도 모르게 약을 먹여 낙태하였습니다. 남은 이런 줄도 모르고 계모가 모함한 줄 알 듯하게 저를 불러 경계하기를. 내 죄는 주가 아깝지 않지만 너를 죽이며 남들이 나의 모함으로 알겠기에 진작하여 너의 죄를 사하겠다. 너의 죄를 뭐에게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다 거짓말이다. 차후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행실을 말고 마음을 닫거라. 만일 남이 안며 우리 집은 격렬할 것이니 그러한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느냐 하고 꾸중을 하였다. 그랬더니 저도 죄를 알고 부모 대하기를 부끄러워 스스로 밤에 나가 못해 빠져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동생 홍련이도 또한 제 언니의 행실을 본받아 밤에 도주한 지 몇 해가 되었지만 그 종적을 모를 뿐 아니라 양방의 자식이 실행하여 나갔다고 해서 어찌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허물을 나타내지 못하였나이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물어 말하기를 내 말이 그러할진데 그러면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내가 좋게 알 수 있겠구나. 흉녀가 대답해서 여쭈었다. 소녀의 골육이 아닌 거로 자식이 아닌 거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깊이 장지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품속에서 내어드릴 부사가 본 줄. 그래, 사람이 낙태한 것이 분명함으로 이에 분부했다. 자, 여기서도 보자면 부사도 이 흉녀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자. 말과 사실이 어긋남이 없으니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히 설명할 수 없으니 자, 다시 생각하여 처리할 것이니 그냥 물러가 있도록 하여라.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볼게요. 그날 밤 홍련이가 자매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서 절하며 여쭈길. 자, 아까요. 자, 1차 등장했는데 그걸 제가 좀 체크 안 하고 넘어갔네요. 맨 앞에 줄거리에서 1차 등장했죠. 자, 여기서는요. 몇 차 등장이 되는 겁니까? 2차 등장이 되겠죠. 자, 2차 등장이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소년들이 천막 위에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자, 소녀들의 자매들의 누명을 설원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설원. 자, 원한을 풀다라는 뜻이에요. 자, 억울한 이름을 설원. 자, 원한을 풀까 하였더니 사또께서 흉악한 여자의 간특한 꾀에 간사한 꾀에 빠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오른쪽 페이지 바로 93번의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장하 흉년에는 부사의 판단력이 실망하고 있다. 그렇지. 흉년이 간사한 꾀에 빠진 것. 그렇지. 판단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실망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93번의 2번 선지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하고 슬피 웃다가 다시 여쭙기를 일월같이 해와 달같이 밝으신 사또에 깊이 통촉하십시오. 자, 옛날에 순임금도 옛날 이야기 갖고 왔죠? 그냥 무엇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돼? 고사 인용이야. 그 다음에 고전소설 우리가 해석할 때 고사 인용한 거 다 해석 못하더라도 괜찮아. 그 다음 문장만 봐. 계모의 활을 입었다고 하거니와 소녀의 뼈에 사무친 원한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이거를. 또 이제 사또께서 그 잔악한 계집의 말을 고지 들으시고 깨닫지 못하신 어찌 애답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흉녀를 다수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고 배를 가려보시며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겁니다. 오, 나름대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또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 소녀 자매를 천마 긍축히 여기셔서 법을 밝혀주시며 소녀의 아비의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에 흉악한 관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 흑과 백을 분별하지 못한다. 판단력이 별로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니 충분히 용서하여 주시길 바라겠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본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흉악한 관계에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오케이. 요 산자성어 그냥 뭐 참고로 알고 합시다. 자, 뭔가 판단 능력이 부족한다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숙맥 불변이라고 하죠. 뭐 보리와 콩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숙맥 불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말을 마치고 홍련의 자매가 일어나 청하여 청악을 타고 방공에 솟아갔다. 부산의 그 말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더 분노하고 나를 바꿔 발길이 기다려 새벽에 좌계를 베풀고 자기를 거 일을 시작하다 뜻풀이 있어요. 자수 부부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을 묻지 않고 낙태한 것을 바삐 드리라 하였다. 제시한 해결책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것을 살펴본 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자어를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을 배를 가르게 하고 호령이 서리 같았다. 칼을 가져서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는 쥐뚱이 가득하였고 허다한 수많은 관속들이 이를 보고 모두 흉녀의 관계를 알고 저마다 침을 뱉고 꾸짖으며 장화자매 이런 애매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93번 4번 선지 갑니다. 관속들은 관리에 속한 사람들의 허시의 관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고 있다. 그렇지. 침을 뱉고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렸다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한 선지겠죠. 자, 93번 4번 선지도 동그라미 좀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봅시다. 중략. 자, 부산에 몸속 관속을 거드리고 장화 자매가 죽은 곳에 나아가 물을 보고 본즉 두 소재의 시체가 자는 듯이 누워있는데 얼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마치 산 사람과 같았다. 그치, 오케이. 약간 말이 안 되니까 전기성이죠. 자, 부산에 광각에 명하여 명산을 가려 안장하고 시체를 안장 묻어주고 무덤 앞에 석자 길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해동, 조선국, 평안군, 철산군, 무패의 무령딸 장하와 홍련의 불망비라고 하였다. 불망비 잊지 못하는 거다. 뭐 그런 뜻이겠지. 부사 장사를 마치고 돌아 정사를 다스리는데 잠시 고나여 침석을 의지하여 졸고 있을 즈음에 장화 자매가 들어와 자를 하였다. 몇 차 등장? 3차 등장.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녀들이 밝으신 사또를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고 설원하다. 그치? 설원하다. 또 해골까지 거두어 주시었고 아비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은혜는 태산과 같고 하해와 얕아서 저승에 가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갖겠습니다. 한자성어 그냥 알고 갑시다. 백골? 난망이죠, 난망. 요즘에 자꾸 수능에는 한자성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신에는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 뭐 어휘력에서 좀 어휘력 늘린다고 생각하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뼛속에 은혜를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요, 미구. 여기 있잖아요. 미구라는 단어도 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고전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 정도 알아두면 여러분들 독해가 빨라집니다. 오래지 않아서 관직에 오를 것입니다. 두고 보옵소서. 앞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해주고 있죠. 자, 조만간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에요. 자, 5번 선지 갑니다. 93번에 5번. 장하 홍련은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다. 아니요, 풀렸잖아요. 그냥 앞으로 높은 벼슬에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예약하는 거죠. 자, 아무튼 9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이렇게 말하고 간대가 없거늘 부사가 놀랍게 해보니 침사일몽이었다. 침대에서 꾸는 꿈이었다. 한바탕 꿈이었다. 오케이. 뜻풀이 써놓을게요. 자, 그로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제 사이에 이르니 가히 장하 오케이. 자매의 음덕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내용 끝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죠. 그쵸?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정답 체크하시라고 정답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자, 오케이. 92번. 아까 귀신 등장했잖아요. 거기서 정답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몇 번이죠? 비현실적 사건의 개입을 통해 사건을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번이었습니다. 자, 93번. 아까 읽으면서 풀었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오케이. 니은은 3차거든요. 마지막에 무엇이다? 높은 벼슬에 올라갈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해주는 거죠. 자, 오케이. 니은은 부사가 지닌 인간적 한계를 보완해 주려는 의도에서 발생한다? 아니죠. 자, 오케이. 인간적 한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은 몇 번이었습니까? 2차 등장 기억이었죠. 배를 갈라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오늘 며칠입니까? 자, 8월 30일, 자, 3주차, 오케이, 1일. 자, 여러분들 뭐냐면, maybe. 자, 해설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제가 배송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